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내 돈의 속사정 마이머니TV입니다. 혹시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비교적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중증질환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것 중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산정특례를 적용을 받게 된다면 진단비를 줄게 하는 보험이 출시가 되어서 이름하여 이제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 중증질환 산정특례에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질병에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치매 이런 것들이 이 중증 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질환들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산정특례에서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용되는 의료비는 급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비가 급여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면 아예 없거나 혹은 5%에서 한 1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중증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기간이 5년씩 이렇게 잡아줘요. 암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중증 질환 산정특례에서 5년 동안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데 뇌혈관이나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적용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이런 혈관 질환들도 사실은 길게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적용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아마 나온 진단비가 이 산정특례 진단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존에 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진단비들이랑 이 산정특례 진단비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럼 이 뇌혈관 질환이랑 심장 질환에 대해서 내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뇌혈관 질환에도 종류가 많아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대뇌동맥류나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에서 수술이나 이런 거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건데 이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술 없이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제 대뇌동맥류나 이런 뇌혈관 질환들은 수술 동반을 해야지만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거 없어도 약 처방이라든지 약물 투약 이런 것들만 받으셔도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의 심장 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 기존에 운영해왔던 2대 질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과 이 산정특례 진단비 차별점 뭐가 있냐,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존의 혈관 질환이랑 이 산정특례 진단비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가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I60에서 I69 코드에 해당하면은 지급이 되는 진단비입니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저희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진단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출시가 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혈관 질환보다는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서는 보장되지 않던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상해, 두개내 손상 이런 것들도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총 10개의 진단 코드가 적용이 가능하다면 산정특례 진단비는 15개로 보장 범위가 늘어나 있죠. 그러나 I68, I6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나 산정특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런데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기준에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제외한 뇌혈관 질환들은 수술을 동반해야지만 이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신 걸로는 이 산정특례에서는 지급이 안 될 수 있겠죠. 수술을 안 했다면요. 근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시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정특례가 보장 범위가 좀 넓으니까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놓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필요하고 이 산정특례 진단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 운영을 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시된 게 이제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I20에서 I25 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나 이런 게 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그 뒤에 출시된 이 심혈관 질환, 뭐 심장질환 이거는 회사마다 보장 범위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약관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셔야 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I20에서 I25, I30, 34, I38, I40, 41 그리고 I47에서 I50까지를 이 심장질환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I49에 해당하는 뭐 부정맥에 대해서도 이 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만 있으시면 또 이거는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가 이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요,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앞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산정특례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은 제가 볼 때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너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심장질환이 17개 진단코드를 보장해준다면 산정특례는 52가지예요. 그래서 심장질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진단비까지도 이 산정특례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산정특례 진단비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뭐 심장질환 진단비보다도 훨씬 보장 범위는 넓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은 이제 수술 동반이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큰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의 이 혈관 질환 진단비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거는 다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지급을 받았다면 이제 소멸이거든요. 그 특약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연간 1회안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특례 자체가요, 내가 만약에 올해 심장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이 진단비 받을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혈관성 질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산정특례 적용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정특례 진단비도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진단비들이 한 번 받고 끝인데 얘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이 되지 않는 진단비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산정특례 진단비, 기존의 혈관 질환 진단비들보다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리고 1회안이 아니라 연간 1회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다 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혈관성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혈관도 같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위에서도 많이들 고민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질병들이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아픈 게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질병들에 걸렸을 시에는 사실 돈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 진단비들은 꼭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혈관 질환 진단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병이 있어서 가입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유형자 플랜이라고 해서 병이 있어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또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알고 싶은 내 돈의 속사정 마이머니TV였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